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암이나 뇌졸중을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병, 정말로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왜 치매가 그렇게 무서운 병일까요? 암은 몸이 아프지만 마지막까지 가족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몸이 불편해져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몸은 곁에 있는데 평생을 함께한 추억은 저 멀리 사라져 가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다시 치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수 태진아 씨 있잖아요. 그분의 아내 이옥경 여사가 치매를 앓고 계신 것 아시나요?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태진아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가끔 자신을 못 알아본다고, 남편인 자신을 보고 엄마라고 부른다고, 밤에 잘 때는 아내와 손목을 끈으로 묶고 잔다고 하더군요. 왜냐고요? 아내가 밤에 일어나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서요. 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어제도 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요.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누구세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보고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물만 닦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게 바로 치매라는 병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년, 5년, 때로는 10년 전부터 조금씩 우리 뇌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마치 오래된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전부입니다. 걸리고 나면 너무나 늦습니다. 한번 망가진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기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뇌에 쌓인 쓰레기를 빼내려면 왼쪽으로 누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따라하시면 뇌 건강을 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진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왼쪽으로 자는 게 위험할 수 있는지, 진짜로 뇌를 지키려면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왼쪽으로 자야 뇌 쓰레기가 빠진다던데 정말이에요? 선생님, 저도 이제 왼쪽으로만 자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죠? 선생님, 오른쪽으로 자면 치매 걸린다면서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2015년에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옆으로 누워서 잘 때 뇌에서 노폐물이 더 잘 제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가 나온 후에 전 세계적으로 옆으로 자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큰 함정이요. 무작정 옆으로 자는 것, 특히 왼쪽으로만 자는 것이 정말 우리 뇌에 좋을까요?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 남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이 20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왼쪽으로만 주무셨대요. 왼쪽으로 자면 허리가 덜 아프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저한테 오셨는데 어깨도 망가지고 고관절도 망가지고 무릎도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옆으로 잘 때, 특히 한쪽으로만 계속 잘 때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입니다.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처집니다. 이렇게 되면 목뼈가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목뼈가 비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목은 뇌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다 목을 통과합니다. 뇌로 가는 신경이 다 목을 통과합니다. 뇌에서 나오는 노폐물도 목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정원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옆으로 누우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리를 구부립니다. 새우처럼 몸을 웅크립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틀어집니다. 척추가 틀어지면 전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유튜브에서 왼쪽으로 자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 동안 왼쪽으로만 주무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왼쪽 어깨가 계속 눌려서 어깨 관절이 망가진 거예요. 게다가 목 통증, 두통, 어지럼증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치매를 예방하려고 왼쪽으로 잤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몸이 망가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도 나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어떻게 자야 하는 거예요? 왼쪽도 안 되고 오른쪽도 안 되고 그럼 대체 어떻게 자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사실 자는 자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목을 앞으로 쭉 빼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바로 이런 자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봅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컴퓨터를 봅니다. 그때마다 목을 앞으로 빼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쌓이고 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자목이 됩니다. 거북목이 됩니다. 목의 정상적인 시자, 곡선이 사라지고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 근육이 긴장합니다. 혈관이 눌립니다. 신경이 눌립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뇌의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서워지시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뇌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자목, 거북목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목을 가진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밥 먹을 때, 텔레비전 볼 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 볼 때, 아마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구부정하게 앉습니다. 등을 의자에서 떼고 앞으로 숙여서 앉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앉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앉아 있으면 우리 척추가 어떻게 될까요? 척추가 S자로 휘어야 하는데 C자로 구부러집니다. 디스크가 눌립니다. 신경이 눌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뇌척수액의 순환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뇌척수액이 뭔지 아세요? 우리 뇌를 보호하고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액체입니다. 이게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뇌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뭘 하시나요?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실 겁니다.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카톡 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세요? 첫째,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 목이 앞으로 꺾입니다. 목 뒤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혈관이 눌립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둘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속입니다. 뇌는 블루라이트를 보면 아직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멈춥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가 쉴 수 없습니다.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셋째,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뇌가 흥분 상태가 됩니다. 뇌가 진정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70대 할머니셨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분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2, 3시간씩 드라마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태블릿을 배에 올려놓고 목을 앞으로 쭉 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거의 하루 종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신대요. 여러분,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한다고 이것저것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목, 우리 자세, 우리 생활 습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대청소를 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얕은 잠으로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 동안 자야 합니다.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자면 목이 꺾이고 척추가 비틀리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치매를 예방하는 진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다 하는데 왜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왼쪽으로도 자보고 오른쪽으로도 자보고 다 해봤는데 왜 머리가 맑아지지 않죠? 제가 이런 분들께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냄새를 잘 못 맡으시나요?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걸을 때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지셨나요? 사람들 말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깜짝 놀라시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십니다. 네, 이것들이 바로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뇌가 나 지금 위험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첫 번째, 신호, 냄새를 못 맡는 것. 후각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후각이 떨어집니다.
특히 비누 냄새, 꽃 냄새, 음식 냄새를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밥이 타는 냄새를 못 맡아서 음식을 태우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두 번째, 신호 맛을 못 느끼는 것. 음식이 다 똑같은 맛으로 느껴집니다. 짜고 단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간을 너무 세게 하거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게 됩니다. 가족들이 엄마 왜 이렇게 짜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세 번째, 신호, 걸음걸이가 바뀌는 것. 발걸음이 짧아집니다. 발을 끌면서 걷습니다. 좁은 곳을 지나가기 어려워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게 무서워집니다. 평지에서도 자주 비틀거립니다. 이게 다 뇌에서 보내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것. 귀는 멀쩡한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신호들이 가리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뇌로 가는 수도관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로 가는 수도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목입니다. 목이 우리 뇌로 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목을 통해서 혈액이 올라갑니다. 목을 통해서 산소가 올라갑니다. 목을 통해서 영양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을 통해서 뇌에 노폐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목을 구부리고 비틀고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 호스를 발로 밟은 것처럼 물이 졸졸졸졸 조금씩만 나오는 거예요. 뇌에 혈액이 졸졸졸졸 조금씩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뇌 세포가 배고파합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치매가 걱정되면 뇌만 보지 마시고 목부터 당장 펴셔야 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을 펴고 뇌로 가는 수도관을 뻥 뚫을 수 있는지 말이죠. 제가 3단계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목 건강 처방전, 밥상 처방전, 그리고 생활습관 처방전입니다. 먼저 목 건강 처방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구부정할 때는 무조건 일어나서 걸으세요.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는 척하고 일어나세요. 물 마시러 가는 척하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목을 펴고 허리를 펴고 팔을 흔들면서 걸으세요. 집 안을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계단을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목과 척추를 펴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놓으세요. 등을 의자 등받이에 붙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집니다. 목이 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구부정하게 앉는데 그게 최악입니다. 엉덩이를 쑥 집어넣고 등을 기대세요. 그게 힘들면 허리 뒤에 쿠션을 하나 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편하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절대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 목이 꺾입니다. 목 뒤 근육이 뭉칩니다. 혈관이 눌립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블루라이트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들으세요. 화면은 끄고 소리만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명상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세요. 아니면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으면서 눈은 감고 있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침대 옆 탁자가 아니라 방 반대편 책상에 두세요. 그러면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처방전, 밥상 처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 둘 다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유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수십 년간 같은 밥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 같은 조리법, 같은 식습관. 이게 쌓이고 쌓여서 두 사람의 뇌가 똑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에 좋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비싼 보양식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 달걀입니다. 달걀을 완전 식품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에 달걀 2, 3개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데 달걀이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달걀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삶아서 드세요. 구워서 드세요. 김으로 드세요. 하지만 기름에 튀기지는 마세요. 그리고 달걀과 토마토를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달걀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토마토 달걀 볶음 참 좋은 요리입니다. 두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 보라색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포도, 가지. 보라색 음식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뭘 하느냐? 우리 뇌에 쌓인 녹을 닦아줍니다. 마치 작은 손이 뇌 구석구석을 닦아주는 것처럼요. 특히 블루베리는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만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싸다고요? 냉동 블루베리를 사세요. 영양가는 똑같고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넣어 드세요. 오후에 간식으로 드세요. 저녁에 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찐 고구마와 블루베리를 같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고구마의 섬유질이 장 건강을 돕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 건강을 돕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최고의 뇌 보약 간식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물입니다. 우리 뇌의 8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탈수 상태가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운동 전후에 한 잔, 잠자기 2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세요.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마시는 물이 중요한데요.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반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빙글빙글 저어서 마시세요. 왜 저어서 마시냐고요? 물이 회전하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크게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건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나온 방법인데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처방전, 생활습관 처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걷기입니다. 걷기가 뇌의 최고의 운동이라는 거 아세요? 달리기도 아니고 등산도 아니고 그냥 걷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걸을 때 허벅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허벅지 근육에서 특별한 물질이 나옵니다. BDNF라고 하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뇌로 올라가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30분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된다고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서 걸으세요. 주변 풍경을 보면서 걸으세요. 친구와 수다 떨면서 걸으세요. 그게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두 번째 습관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눈으로 글자를 봅니다. 뇌에서 의미를 해석합니다.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귀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가 종합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신문도 좋고 책도 좋고 성경도 좋고 불경도 좋습니다. 뭐든 소리내어 읽으세요. 하루에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읽지 마시고 또박또박 크게 읽으세요. 가족들이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럼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화장실에서 하세요. 산책하면서 하세요. 세 번째 습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십니다. 잠자기 3, 4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배가 부르면 잠이 안 옵니다.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뇌가 쉴 수가 없어요. 둘째, 텔레비전을 너무 늦게까지 봅니다. 텔레비전의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기 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을 끄세요. 대신 라디오를 들으세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셋째,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뇌가 흥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종이에 적으세요. 내일 아침에 해결하겠다고 적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면요.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세요. 바나나를 반 개 드세요. 호두를 몇 개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과자나 빵은 드시지 마세요. 혈당이 올라가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습관, 점심 식사 후 졸음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먹고 나면 졸립다고 하시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식사 후에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음식이 역류할 수 있고 소화도 안 됩니다. 대신 의자에 기대서 15, 20분 정도 눈을 감고 쉬세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쉬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낮잠은 뇌를 리프레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자면 안 됩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20분만 쉬세요. 그게 최적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뇌 자극하기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하면 뇌가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뇌를 자극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자극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끄고 길을 찾아보세요. 마트에서 암산으로 계산해 보세요. 전화번호를 외워보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새로운 요리를 해보세요. 이런 작은 도전들이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건 그림 일기입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그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습관, 사회 활동입니다. 혼자 있으면 뇌가 둔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같이 활동하는 게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경로당에 가세요. 복지관에 가세요.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자원봉사를 하세요. 손자, 손녀와 놀아주세요. 친구들과 차를 마시세요. 이런 활동들이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웃음이 중요합니다. 크게 웃으면 뇌에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라고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든 친구와 농담을 하든 뭐든 좋으니 크게 웃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수면 자세와 침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딱한 바닥이 허리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척추는 S자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이 곡선이 제대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엉덩이와 어깨만 바닥에 닿고 허리는 붕 뜹니다. 그러면 허리 근육이 밤새 긴장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한 거죠. 그럼 어떤 침대가 좋을까요? 너무 푹신한 것도 안 좋고 너무 딱딱한 것도 안 좋습니다. 적당히 탄력이 있으면서 우리 몸의 곡선을 받쳐주는 침대가 좋습니다. 누웠을 때 엉덩이와 어깨는 살짝 들어가고 허리는 받쳐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베개도 정말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입니다.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집니다. 적당한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똑바로 누웠을 때 이마와 턱이 수평이 되는 높이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 높이와 같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겁니다. 엎드리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게 목뼈를 비트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목의 혈관이 눌리고 신경이 눌리고 뇌로 가는 수도관이 꽉 막힙니다. 절대 엎드려 자지 마세요. 최고의 자세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누우면 안 됩니다. 빈틈을 채워야 합니다. 목 뒤에 수건을 말아서 놓으세요. 허리 뒤에도 수건을 놓으세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됩니다. 선생님, 저는 똑바로 누우면 코를 골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옆으로 누워도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누워야 합니다. 먼저 베개 높이를 어깨 높이에 맞추세요. 머리와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척추가 비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 팔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큰 베개를 안으세요. 위쪽 팔을 베개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자지 마시고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자세요. 한쪽으로만 자면 그쪽 어깨와 고관절이 망가집니다. 2, 3시간마다 자연스럽게 뒤척이는 게 정상입니다. 뒤척이지 않고 한 자세로만 자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3단계 처방전입니다. 목 건강 처방전, 밥상 처방전, 생활습관 처방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뇌로 가는 수도관인 목부터 펴세요. 구부정한 자세가 뇌로 가는 혈액을 막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목을 펴고 걸으세요. 스마트폰 볼 때도 목을 펴세요. 앉을 때도 등을 의자에 붙이고 목을 펴세요. 둘째, 뇌를 살리는 밥상을 차리세요. 달걀, 토마토, 블루베리, 복분자 같은 음식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빙글빙글 저어서 마시세요. 셋째, 침대와 베개를 점검하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침대는 피하세요. 척추의 곡선을 받쳐주는 적당한 탄력의 침대를 선택하세요. 베개 높이도 자신의 어깨 높이에 맞추세요. 넷째, 최고의 자세로 주무세요. 똑바로 누워서 목, 허리, 무릎 아래 빈틈을 채우세요. 옆으로 잘 때는 높은 베개와 무릎 사이 쿠션을 사용하세요. 절대 엎드려 자지 마세요. 다섯째, 뇌가 좋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30분 걷기, 소리내어 읽기 10분, 충분한 수면, 적절한 낮잠, 뇌 자극 활동, 사람들과 어울리기. 이 6가지 습관만 지켜도 뇌가 젊어집니다. 여러분,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건망증과 치매 초기 신호를 구별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깜빡하는 건 괜찮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맞다 하고 기억나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 위험 신호입니다. 방금 만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도 위험합니다.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조기 신호 기억하시죠? 냄새를 못 맡는 것, 맛을 못 느끼는 것,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세요. 또 하나, 밤에 잠꼬대를 심하게 하거나 헛소리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꿈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팔다리를 휘젓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날짜나 요일을 자주 헷갈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잘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치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많지만 혈관성 치매도 있고 루이체 치매도 있고 전두축비업 치매도 있습니다. 어떤 치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12 부족으로 오는 치매는 비타민을 보충하면 좋아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 오는 치매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면 좋아집니다. 우울증으로 오는 가성 치매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치매는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수 태진아 씨의 아내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분이 5년째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태진아 씨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병의 진행이 많이 늦춰졌다고 합니다. 매일 손을 잡고 산책하고 같이 노래하고 옛날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나 초기 단계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외면이 아닌 관심과 빠른 대처에서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저 같은 의사들을 찾아오세요. 빨리 발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목을 펴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잠을 잘 자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아니, 이제는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건강해서 뭐합니까? 정신이 맑아야 진짜 건강한 거죠. 기억이 살아있어야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진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목을 펴세요. 일어나서 한 바퀴 걸으세요. 물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제대로 된 자세로 주무세요. 여러분 모두가 100세, 120세까지 맑고 총명한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오늘도 건강합시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게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지자는 약속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친구분들, 형제, 자매분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 주치의 김 박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